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철학 사상인 유가와 스토아 철학이 공유하는 깊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절제의 미학이라는 주제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욕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의 무한 스크롤, 소비 문화의 유혹,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이런 환경에서 절제라는 개념은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동서양의 현자들이 발견한 절제의 지혜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가 철학에서 말하는 절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극기복례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고 예의와 도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압하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공자가 말한 절제는 중용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 바로 그 중간의 지점에서 인간은 가장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현의 장력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검은고와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절제의 철학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지만 동시에 이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즉 심성 수양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가에서 절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개인이 자신을 절제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할 때 사회가 안정되며 사회가 안정될 때 국가가 태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의 이상입니다. 이제 서양으로 눈을 돌려 스토아 철학의 절제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토아 철학은 로마 시대를 거치며 서양 사상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판단과 행동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 심지어 자신의 몸과 생명조차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내면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아 철학의 절제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명상록을 보면 권력과 부귀영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절제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간다는 무상함을 깊이 인식하고 따라서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의 평정을 추구했습니다. 세네카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면서도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체험하며 자신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가난을 미화하거나 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절제는 욕망의 억압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욕망 중 상당 부분은 사회적 비교나 허영심, 잘못된 가치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욕망들을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걸러내는 것이 스토아적 절제의 핵심입니다. 유가와 스토아 철학의 절제 사상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상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유가의 안빈낙도와 스토아의 아타락시아는 모두 마음의 평정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추구합니다. 둘째, 절제를 통한 자기 수양을 강조합니다. 유가의 수기치인과 스토아의 프로소케는 모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선을 통해 이상적 인격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개인의 절제가 사회적 덕목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육아의 사회적 조화 추구와 스토아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모두 개인의 수양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제의 미학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 속에서 절제는 정신적 위생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SNS 중독, 끊임없는 알림, 멀티태스킹의 압박 속에서 의도적인 절제와 집중이 없다면 우리의 정신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비주의 사회에서 절제는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광고와 마케팅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셋째, 환경위기의 시대의 절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한 성장과 무제한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 문명의 한계가 드러난 지금, 절제는 개인적 수양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절제의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기, 하루에 한 끼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주말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자연과 시간 보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제는 결핍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아와 스토아 철학이 보여주는 절제의 미학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지속 가능한 행복에 이르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미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자유. 이것이야말로 동서양의 현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절제는 인생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절제를 통해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절제의 실천을 통해 더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